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영상이 오래 걸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요즘 상담이 좀 힘들었어요. 첫 번째, 제외 수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외를 많이 시작하는 방법이 메시지잖아요.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카톡을 중심으로 왼쪽 라이트한 방법, 오른쪽 하드한 방법 대표 예시들을 적어봤어요. 카톡으로 제외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랬잖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어느 순간 카톡 메시지가 제외 수단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양옆 또한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래에 손편지로 제외된 사례가 많은데 후기들 프사에 업데이트가 돼 있고 영상도 하나는 올라갔죠. 하드한 방법은 리스크를 가지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우리를 더 싫어하게 되거나 재회를 망가뜨리는 리스크예요. 더 큰 문제는 4월 1일날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 법 얘기는 후반에 다룰게요. 전달물은 손편지나 택배 등을 통해서 재회를 촉진시키는 방법이고, 오프는 가장 하드한 방법인데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 말 그대로 위험 지불이 큰 방법인데, 혹시 찾아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부분이라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한 방법이든 하드한 방법이든 양 끝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답이 없는, 그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방법들이에요. 존버나 오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난이도가 높다, 정말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연애도감 프사에도 올라간 후기인데, 찾아가거나 대리카톡을 하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절대 제외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단 하나의 제외 방법이 손편지였는데, 손편지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내용을 잡아드렸고, 손편지 후 상대방한테 카톡이 와서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제외를 하게 되었는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을 때,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SNS만 써야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라이트한 부분에서 손편지를 보내면 망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 상대 성향, 이별 이유 두 가지를 잘 파악하면 나오는데, 결론은 라이트냐 하드냐, 어떤 상황에서 손편지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존버를 해야 되느냐 궁금해지실 거라서, 다음 영상에서 상반기 5가지 제외 성공 사례 예시와 성공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 영상은 그 영상 이전에 도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길어져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업그레이드가 별개로 있잖아요. 정리한 이별 이유 4가지 중에서 권태기 혹은 연애감정 상실로 인한 이별은 업그레이드로 가야 돼요. 일시적인 처방으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기감 조성해서 제외를 시키는 방법인데 다시 헤어지게 되더라고. 제외해서 오랫동안 만나시려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라이트한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내3자의 멘탈이에요. 라이트한 방법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릴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멘탈이죠.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근성이 중요하고요. 하드한 방법은 센스, 용기, 대처법이 중요한데, 하드한 방법이 위험해졌거든요. 두 번째 주제, 왜 위험해졌는지 설명을 할게요. 4월 1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재외를 이야기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이야기가 꼭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재외 시도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타 업체에선 고액에 직접 개입을 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분류돼서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사실 최고 처벌이고요. 흉기 관련됐을 때 그렇고, 스토킹법으로 분류가 되면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가 될 텐데 이것도 엄청 크겠죠. 이 부분 영상 만들면서 변호사랑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교정을 했는데, 제정하는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 절실하게 보냈던 카톡, 손편지, 전화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면 스토킹이 되는 거죠. 이전엔 상황에 따라 찾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제외 방법이 많았었는데,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켜보는 거라서 해당이 되는데, 진로를 막아서서 할 얘기 있는데 얘기 좀 들어줘, 이 행위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돼요.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고칠 테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줘 라고 했던 애걸한 제외 구애 방법이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유발하고 괴롭힘이 되면 의사에 반하는 경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참고하실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법정으로 넘겨지더라도 1심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아요. 순기능은 이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내 마음을 안 받아주거나 연애했다고 짧게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례가 많긴 하거든요. 이럴 때 절대 못하게 되었으니까, 원래는 10만원의 경범죄였거든요.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긴 하죠. 역기능은 힘들어가지고 대화 몇 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또는 정말 이유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면
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카톡에서도 절대 보내면 안 되는 문장들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이런 문장도 위험하고요. 땡땡아 나 정말 죽고 싶어,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보내는 문장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부드러운 문장이라도 뭐해 잘 지내도 하루 10번 이상 보내게 되면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향후에 법이 시행이 되고 일정량의 사례로 문장 수위나 횟수, 구체적인 판례가 생길 건데 조심을 해야겠죠. 가능성이 없을수록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편으로 재회가 용기라던가 저돌적인 행동으로 되긴 했는데 상대방한테 폭력이 되는 경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됐고, 재회를 원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번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서 하드하게 가는 방법, 전달물, 손편지, 택배 등이 있고, 오프와 찾아가는 방법, 이 외에도 더 있었는데 다를 필요가 없어졌고, 라이트한 방법으로는 공백기를 가시는 방법, SNS 프사 등으로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고 쉽게끔 만드는 질투 유발, 내가 괜찮게 잘 지내는 거, 평정심, 존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재회를 상반기에 잘 성공시켰는지 성공 사례 베스트 5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